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입니다. 무엇을 활용한단 말이죠? 도함수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앞서서 계속 배워왔던 함수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구하던 최대값, 최소값 이것들을 반영해서 방정식과 부등식, 방부등식이라는 것은 해의 이야기입니다. 해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1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던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방정식의 주어진 방정식 fx가 0이 된다라는 그 속뜻은 그것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은 함수 fx의 함수 y=fx의 근의 x좌표를 뜻하는 겁니다. 자, 쉬운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fx라는 이름의 다항식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여기까지는 다항식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다항식이에요. 그 다항식에 equal 0이란 부분을 붙여주는 순간 더 이상 다항식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방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방정식. 그리고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식 그대로 얘가 어떤 x일 때 0이란 값이 나오는지가 궁금해지는 거고요. 함수에서는 각각의 x 값들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을 y라는 것으로 칭하겠다. 그래서 x에 대응되는 y, 그 대응 관계를 평면에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y=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 그 그래프에서 x축과의 요거 근의 x좌표라고 했네요. x축 교점의 좌표. 자, 이 x축과 만나는 점, 그 점을 교점이라 하고요. 그 점의 값이 쌤이 지금 여기 대충 하다 보니까 잘못 구했네요. 자, 그냥 1과 3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마이너스 4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플러스 3. 네. 자,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그래프에 대한 해석으로 봤을 때 x축과의 교점을 이야기한다.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 그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가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는데요. 지금 나온 2차 방정식, 2차식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적2까지 배워왔던 모든 함수들, 앞으로 배울 또 다른 모든 함수들에도 계속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and fx와 gx의 값이 동일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두 다항식 fx와 gx, 두 식 fx와 gx의 값이 동일하다는 말은 두 함수 y=fx와 y=gx의 교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점의 x좌표를 뜻합니다. 자, x축이 있을 때 fx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요. gx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얘네들의 교점, 동일한 x에 대하여 동일한 y가 대응되는 경우를 교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때의 x좌표, 알파, 베타, 감마가 fx=gx라는 연립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계속 이걸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다. 자, 여기에서도 0이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은 실상은 x축의 방정식인 거죠. 왜? y=0이니까. y=0이라는 것은 x축의 방정식이잖아요. y=fx라는 함수와 x축, y=0과의 교점. 그래서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것은 그래프 교점의 x좌표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이 기본 아이디어고요. 그 대상이 삼각, 유리, 무리, 지수 등등의 초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제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죠.
88번. 88번이래요. 예제 22번. 아유, 단원이 길다 보니까 문제 유형도 많다 보니까 예제 문제가 22번까지 왔네요.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자, 끝내러 갑시다. 1번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많이 다뤘던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풀이 한번 꼼꼼히 해주세요. 자, 보기 2번으로 넘어갑니다. 문항 2. 자, 방정식이 2의 x거듭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 0이네요. 이 방정식에서의 좌변 부분을 우리가 fx라는 이름으로 칭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fx로 불러줄까 합니다. 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이 실근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첫 번째, 말 그대로 이꼴 0이 되는 근을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지수와 다항, 지수 함수와 다항 함수 또는 로그 함수와 다항 함수 사이에 그 공통의 교점 좌표, 즉 근은 못 구한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만족하는 x의 값이 얼마다라고 똑부러지게 찾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그 근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문제 풀이에 의미가 있을까요? 해서 문제를 다시 봤더니 근을 찾아라가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군요. 첫 번째 문항 1번에서 다항 함수는 우리가 실제 계산으로 풀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족하는 근을 찾아서 몇 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문항 2번에서는 존재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근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엇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바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할 겁니다. 물론 사이값 정리 잘 기억 안 나는 거 알아요. 미적원에서 했던 거지만 했다고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압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이값 정리라는 그 틀을 다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미분했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이해가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은 얼마? ln 2의 제곱.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는데. ln 2입니다. ln 2.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2의 ln 2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로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로그 약한 친구도 많으니까 해당되는 값을 a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양변에 ln을 취해주면은 ln 2의 ln 2 제곱이고요. 우변은 ln a가 되네요. 이때 좌변에서 지수의 개수는 다시 진수의 지수는 전체 로그의 개수로 빠져나올 수 있죠. ln 2 곱하기 ln 2, 그 값이 ln a가 되는데 ln 2는 1이니까 ln 2의 값이 ln a와 같다. 고로 라지 a의 값은 2의 값과 동일하다. 로그의 성질입니다. 밑과 그 지수에서 로그의 밑이 동일한 경우 해당되는 값은 진수의 값 b가 고스란히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는 근을 찾았습니다. 자, 별다른 말 없으니까, 그리고 지수함수니까 정의형 모든 실수, 다항함수니까 정의형 모든 실수입니다. 증간표 작성으로 들어갑니다. 증간표 작성으로 들어가더라도 별로 적을 값이 없어요. 도함수가 0이 되는 ln 2 말고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 근방에서의 부호 변화는 어떻게 될까? 2의 x 거듭제곱 증가하는 그래프, 요렇게 되겠네요. ln 2,0이라는 점을 지나는 형태. 원래 지수함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니까 생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무선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음수에서 양수, 감소했다가 증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소했다가 증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줄 게 무엇이 있냐면은, 너무 심각하게 접근할 건 아니고요. fx에 대한 극한을 봅시다. 양의 무한대 극한. 양의 무한대 극한 어떻게 되느냐? 2의 거듭제곱 지수 이렇게 겁내 커지는 값에다가
껄랑 1차식 마이너스 2배 무한대 거기에 3 정도만 뺀다고 해서 그 값이 작아진다거나 어디로 수렴하는 거 아닙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생하고요. 역시 함수 fx에 대하여 음의 무한대 극한을 구하면은 무리수 2에 대한 거듭제곱 치수함수가 다항함수보다 그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하지만 음의 무한대에서는 2의 x 거듭제곱 0으로 수렴하고요. 마이너스 2의 x 거듭제곱 x에 대한 음수 거듭제곱이니까 양의 값으로 발산하게 되네요. 즉 얘네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양의 무한대로 각각 발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ln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면은 근의 존재성, 사이값 정리에 의하여 근의 존재성을 밝힐 수 있습니다. f ln 2의 값은 2의 ln 2 거듭제곱 2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2 ln 2 마이너스 3 그렇다면은 요거 2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2 ln 마이너스 1 어쨌든 음의 값이 나오네요. 이거 음수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즉 그래프가 ln2라는 값에서 어떤 음의 값을 가진답니다. 그리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는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그래프는 결국은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일 거예요. 그 중간에 막 소위 지라 발광을 하면서 올라가더라도 양의 무한대에선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계속 쭉 증가만 하니까 도함수가 양수, 음수잖아요. 계속 증가, 계속 감소만 하니까 어딘지는 몰라도 때려 죽어도 빼박 힌트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는 할 거라는 겁니다. ln2보다 큰 값, ln2보다 작은 값으로요. 마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이트에서 해당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근의 개수를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2개예요. 여기 이야기가 사이값 정리인 겁니다. 사이값 정리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연속 함수이면서 음수와 양수 사이에 반드시 0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한데 이 함수는 ln2 이상에서는 계속 증가, ln2 이하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니까 x축과의 교점이 오직 한 개씩 밖에 존재 안 한다. 그래서 토탈근은 2개이다. 사이값 정리가 반영이 된 그런 풀이가 되는 거고요. 그래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합시다.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얘기한 대로죠. 양이 무한대로 점점 뻗어가죠. 그래프를 점점 축소 걷잡을 수 없이 무한대로 뻗어갑니다. 무한대로 뻗어갑니다. 특히 지금 한번 신경 써 보실 부분이 여기 보면은 x축에 거진 붙어가는 것처럼 생긴 부분 있죠. 이거는 y축에 얘는 그 정도로 y축에 가까워질 정도로 급격하게 값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대를 해봅시다. 얍. 확대. 어디 가니? 여기 와라. 아이고, 급격하게도 커지네요. 자, 여기서 좀 보니까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까? 살짝 스치나가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 정도로 급격하게 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수 함수의 위력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불과 이거 얼마예요? 5가 되기도 전에 값이 이 한 칸이 지금 5거든요. 값이 100보다 더 크네요. 5일 때 대략 110쯤 되려나? 네, 5일 때 140 막 이런 데로 갔네. 5.3일 때. 자, 이렇게 복잡한 그래프입니다.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는 증가하는구나. 아랫블록이고 특정한 부분에서 극소 음의 값을 가지는구나. 여기가 최소네요. 여기 0.68일 때 이런 값에서 가진답니다. 그렇게 두 개의 근을 가진다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예제 23번.
자,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찾아랍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제일 좋겠고요. 만족하는 전반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겠네요. 문항 1번에서 k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이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왼편에 있는 녀석 하나의 함수로 따로 보시고요. 오른편에 있는 것 역시 하나의 함수로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1이라는 상수함수와 y=x제곱 2의 x제곱이 붙어있는 그런 녀석으로 보도록 하죠. 다시 함수 fx라고 칭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도함수 f'x는 곱의 미분에 의하여 2kx 2의 마이너스 x제곱, 미그금이니까 뒤에 거 미분합니다. kx제곱 2의 마이너스 x제곱, 공통인수 kx 2의 마이너스 x 거두쪽으로 묶어내면은 2 마이너스 x가 되네요. 자, 다시 k 2의 마이너스 x 거두제곱과 x 곱하기 2 마이너스 x 거두제곱, 요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얘네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곳은 이거는 언급이 쉬워요. x의 값이 0일 때와 2일 때, 그리고 그 2차식 부분의 최고치의 개수가 음수니까 기본적으로 위로 볼록하다, 이 녀석에 의하여 부호가 결정될 것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부분, 미정계수 k란 녀석이 있어요. 미정계수 k가 양수의 값이냐 음수의 값이냐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존재할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k의 값이 양수라면은 f'x 도함수는 k 2의 마이너스 x의 거두제곱 x 곱하기 2 마이너스 x 거두제곱,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 x의 값이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증간표를 작성해 본다면 미분계수의 값은 역시 0이고요. 2의 거두제곱은 부호가 양수입니다. k 양수니까 뒤에 있는 2차식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 풀이 이어서 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그래프가 x의 값이 0일 때 f0의 값은 0이 되고요. x의 값이 2일 때 f2의 값은 2분의 2제곱분의 4k,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여기 왼편에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0,0을 지나고 x가 2일 때 어쨌든 적당한 양의 값이 된답니다.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요게 fx 그래프고요. 문제에서는 y=1이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이 몇 개? 오직 하나, only one, 유니크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y=1이라는 그래프와의 교점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야 되네요. 즉, 이 극대값인 2제곱분의 4k보다 1이라는 값이 더 큰 값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걸 만족하는 k 값의 범위는 4분의 2제곱보다 더 작은 값이다. 어떻게? 양수이면서. 요렇게 하나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K값 범위 하나 구했습니다. 두 번째, K값이 0이라면은 좌변이 전부 다 0이죠. 만족하는 실근은 없겠네요. 0과 1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따라서 마지막 K가 음수인 걸 다룰 거고요. K가 음수인 것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조금 축소를 합시다. 자, 마찬가지 도함수를 가지고요. 대신 k의 값 부호가 음수다 보니까 이차함수의 부호와는 반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뿔, 맞뿔,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가 되네요. K가 음수니까 이 값 음수인 거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0,0을 지나는 건 동일하고요. 2, 어떤 음의 값을 지나니까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y 꼴 1과의 교점은 언제나 하나만 나오게 되네요. 네. 따라서 K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은 오직 하나,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은 오직 하나만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작다 또는 0보다 크고 4분의 2제곱보다 작다. 이것이 문제 예제 23번 문항 1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이.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구해보세요. 리미트 x 양의 무한대에서 kx제곱 2의 마이너스 x 거듭제곱. 다시 2의 x 거듭제곱분의 kx제곱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지수의 변화가 다항함수의 변화보다 더 급격하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음의 값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0으로 수렴해 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0으로 수렴해 갑니다. 다시 이 부분의 그래프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쌤이 그래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땜빵도 안 돼. 어휴. 자, 그래프는 이렇게 x축을 향하여 수렴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조건 k가 음수일 때 교점은 존재하지 않네요. y꼴 1은 양의 값이고 fx 함수는 언제나 음의 값이 되니까요. 자, 이 개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한번 다시 볼까요? x제곱과 2의 거듭제곱은 얘네들은 언제나 양의 값입니다. 따라서 k의 부호가 fx 함수값의 전체 부호를 결정하는 것과도 같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 k가 음수일 때는 함수값은 언제나 음의 값에 존재한다. 0으로 수렴하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서 마찬가지 y꼴 1과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고요. 문제의 정답은 0과 4분의 2제곱 사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로그와 다항함수. 역시 얘네들의 근의 범위를 물어보고요. 직접적인 근을 찾기는 우리에겐 조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함수 두 개를 정해 볼까 합니다. fx 함수는 lnx 함수고요. gx 함수는 kx의 함수네요. 자, 이렇게 설정했더니 색을 또 하나씩 정해볼까요? fx는 노란색, gx는 그린, 녹색. 네. 자, 이 lnx와 kx라는 그래프는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네요. 뭔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분해주고 적분해주고 미분해주고 뭐 증간표 작성하고 굳이 골치 아프게 진행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lnx 같은 경우에는 1,0이라는 점을 지나고요. 2,1이라는 점을 지난다. 뭐 대략 여기쯤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만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네. 좀 더 매끄럽게 원활한 표현을 위해서는 그래프를 좀 매끄럽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여기를 2,1이다. 이렇게 우기셔도 되는 겁니다. 자, gx 그래프.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네요. 얘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경계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은 요거 잘 그려야 되는데 역시 망했습니다. 기술의 힘을 좀 빌리도록 하죠. 자,
접선이 요렇게 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왠지 좀 E에서 접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런 상황이면은 원점을 지난 직선이 이 노란색 fx 함수와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얘보다 조금 더 그래프가 이쪽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면은 색깔을 조금 더 연하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수함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프가 좀 모양이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점점 더 Y축 방향으로 누우면은 교점 두 개를 지나게 될 것이고요. 그 한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지점, 기울기의 값 K가 0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교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의 기울기가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음의 기울기가 되더라도 원점을 지난 직선은 역시 하나의 근만 가지게 되겠고요. 따라서 이 접하는 순간에서의 기울기보다는 더 작으면서, 접하는 순간 기울기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 영역 안에 kx 그래프가 지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k의 값은 0보다는 크면서 접하는 순간의 값을 찾으셔야 되겠네요. 로그 함수의 접선 기울기가 k가 된다랍니다. 그 k의 값을 찾아봅시다. 그림을 조금 정리할게요.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1이라는 점은 지워버립시다. 자, 그럴 때 어떤 교점이 있습니다. 교점이 아니죠. 접점이 있습니다. 접점의 좌표 모르니까 t, ft, 즉 lnt라고 합시다. 그 접점에서 gt의 값과 ft의 값이 동일한 거니까 kt = lnt가 된다. 고로 만족하는 k의 값은 t분의 lnt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t의 정체는 안 밝혀졌어요. 그래프가 서로 접한다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함수의 값이 동일하고,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의 값들이 동일한 겁니다. 따라서 k = t분의 1. 해당되는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미분계수를 구한 겁니다. t분의 1입니다. lnx의 도함수 x분의 1에다가 x자리에 t를 대입해 준 거예요. 따라서 t분의 1의 값은 k와 같으니까 k의 값이었으니까 t분의 1이네요. 따라서 lnt가 1이다. 만족하는 t의 값은 2네요. 옳쿠. 괜히 지웠나요? 아까 지웠던 무리수 2라는 x가 무리수 1하는 점이 접점의 값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죠. 네, 접점의 좌표는 2,1이었습니다. 근데 이 접점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하려고 했죠? 바로 접선의 기울기, 2,1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서 그 기울기 관계를 이야기하자고 했고요. t의 값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만족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24번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의도치 않게 또 수업이 길어지네. 자, 사실 단순 계산 문제인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풀이를 맡겨도 되지만 쌤이 좀 많이 개입을 한 경향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고민하면서 아래 풀이를 통해서 봐도 되지만 워낙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의문이 생길 만한 부분들까지 다 하나씩 설명해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강의가 길어지는 면이 있는데요. 중간중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적절한 휴식 시간도 좀 취해 주도록 하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무작정 영상 보고 화면 보고 있다 보면은 노동의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을 통해서 컨디션도 조절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예제 2개 남았습니다. 또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양수 범위에서 다음의 부등식이 만족하게 하는 실수 K 값의 최대를 구하여라. 자, 처음에는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방정식의 교점 이야기였고요. 부등식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xlnx라는 함수 연립 부등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xlnx입니다. 그리고 gx가 x 더하기 k라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xlnx 어떻게 생겼나? 일단 잠깐 뒤로 넘겨두시고요. fx라는 함수가 gx라는 함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강 어떤 개형이냐면은 fx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gx는 그 fx보다 늘 작은 값을 가지고 동일한 값이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자, 그런데 이런 관계라면은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루는 방법. fx는 언제나 gx보다 크거나 같다. 대소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니까 두 실수의 대소관계에 보던 것처럼 차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fx와 gx의 차로부터 새로운 함수 hx란 녀석을 정의하여 hx가 0보다 큰 실수 구간에서 항상 양의 값을 가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hx를 새로이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항에서 한 변에서 모은 다항식으로 나타내 주시어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함수의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 도함수 구합니다. 미그 의미에 의하여 lnx -1 lnx -2가 되겠고요. 그럼 이 그래프는 lnx 그래프 이만큼 평행이동 이런 모양이 되고요. 여기가 2의 제곱 0이라는 점을 지난답니다. 자, 근데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증간표 작성해야죠. 도함수 구한 게 증간표 구하려고 했던 작업인데 x 프라임 f 2의 제곱에서 도함수 0이고요. 음수 양수 감소 증가.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거 무엇 구하던 과정과 같나요? 최소값 구하던 과정과 동일하네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hx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값들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잖아요. 근데 그 최소값이 하필 0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작아요. 그러면 그 최소값이란 부분에서도 조건에 만족하지 않거니와 하나라도 예외적인 게 나왔으니까 만족하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h2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h2의 제곱은 2제곱 ln 2제곱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k. 자, 그러면은 ln 2의 제곱은 얼마? ln 2의 제곱은 실수 2. 2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네요. 그럼 2의 제곱 마이너스 k. 너희들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만족하는 실수 k의 범위는 2제곱 이하이다.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실수 k의 최대값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계속 보여줬던 데스모스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프를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네요. 자, 보기 문항 두 번째, 두 함수 f와 g가 있답니다. 로그 함수와 무리 함수네요. 당연히 얘네들 연립해서 일반적인 해는 찾기 힘듭니다. 역시 양수 범위에서 fx가 gx보다 큰 값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양수의 값을 또 찾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 fx-gx라는 새로운 함수 hx를 하나 정의해 주시고요. h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의 값이 양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시다. 당연히 최소값의 이야기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hx를 찾아볼까요? 루트 x 마이너스 a ln x입니다. 미분합시다. 왜? 그래프 개형 파악해야 되니까요. 이 루트 x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x분의 a네요. 어휴, 이게 더함수까지 안 가는 걸 다행으로 여깁시다. 통분합니다. 2x로 통분하시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a 루트 x 마이너스 2a 됩니까? 자, 여기서 유의하실 점 중에 하나, 분모는 2x 1차식이니까 부호가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문제에서 x는 양수에서만 본다고 했으니까 2x는 양수이다. 왜냐하면 x는 양수니까. 이야기 끝났고요. 그래야 근호 안의 값도 정의가 되네요. 그렇다면은 언제 0이 되겠는가? 주어진 h'x라는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은 x의 값이 4a제곱이라는 값인 경우에 0이 된다. 그리고 정의역에 0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증감표에서는 이렇게 괄호를 하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해야 돼요. 그 값은 포함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빼주시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은 굳이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비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점 찍을 필요도 사실 없어요. 비워두시면 됩니다. 다시 도함수 h'x로 가면은 루트 x 마이너스 2a니까 루트 x 그래프 원점에서 시작되는 무리함수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2a라는 a의 값이 또 양수 a라고 단서 있죠. 양수 a. 그렇다면 마이너스 2a는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네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네요. 최소값이 양수가 됨을 확인합시다. fh 4a제곱이라는 함수값은 루트 4a제곱 마이너스 ln aln 4a제곱. 자, 루트 4a제곱은 절대값 2a와도 같지만 a가 양수니까 바로 2a로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 2a ln 2a군요. 4a제곱은 2a의 전체 제곱이니까 공통인수 2a로 묶읍시다. 1-ln 2a 이것이 최소값이고요. 이 최소값이 0보다 큰 값을 가지려면은 어떠한 값의 범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2a 애초에 a의 값은 양수였으니까 이 값은 언제나 양수의 값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은 1-ln 2a란 녀석에 따라서 주어진 식의 부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ln 2a가 1보다 작아야 되고요. 1이란 것은 ln 2와도 같으니까 2a의 값이 2보다 작다. 만족하는 a의 값은 2분의 2 미만이다. 2분의 2보다 작다. 양수였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붙여줍시다. 이것이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양수 a의 값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부등식 단계에서 부호를 결정할 때 양수가 보장이 되는 녀석들은 결정해서 빼주도록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예제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랍니다. x ln x가 x-1보다 늘 크거나 같답니다. 절대 부등식 이야기할 때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차를 해주시면 됩니다. 차의 값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문항은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x ln x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즉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것을 함수로 정의하여 그 그래프 개형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미그금이 곱의 미분법 해주고요. lnx고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네요. 얘는 그냥 플러스 0이네요. 0. 곱의 미분하니까 미그 x 곱하기 x분의 1이고요. 뒤에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숑숑 날아가네요. 그래서 lnx가 되고요. lnx는 1을 기준으로 0이 됩니다. 따라서 증간표 f'(f) 0부터 시작해서 1에서 0이 되고요. lnx니까 마이너스 양수. 따라서 f1의 함수값을 보도록 합시다. f1의 함수값은 0이네요. f1의 함수값이 0이네요. 최소값이 0이니까 나머지 모든 함수 0보다 큰 구간에서 모든 함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lnx가 x-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fx가 앞서 주어졌던 다항식이니까 정리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있는 문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수를 하나 정하시고요. fx는 sin x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모두 이항시킨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x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도함수 구하시고요. 계속 증간표 작성으로 진행해야 되겠죠. 1 플러스 x가 되는데 참 여기서 브레이크. 삼각함수와 다항함수도 역시 교점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수로그만큼이나 쉬운 노릇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0이 되는 걸 똑부러지게 찾는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필요한 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네들도 일종의 연립되어 있는 형태니까 최초 주어진 식을 우리가 하나의 변으로 넘겨서 한 개의 다항식으로 인식한 것처럼 한 변에 있는 다항식도 두 개의 다항식으로 찢어볼 수 있는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즉 얘네들은 코사인 x라는 그래프와 x 1-x라는 그래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얘네들은 계산이 따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통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코사인 그래프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주기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코사인 그래프는 요렇게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유의하실 거 뭐죠? 0과 2파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성에 의하여 그래프는 계속 그려진다는 거. 그래프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1-x라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1-x 그래프. 그러면 0,1이라는 교점을 지나는 거는 0,1이라는 점을 지나네요. 그리고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은 1,0이란 값을 지나겠죠. 1,0이란 값을 한번 나타내 본다면은 1,0이란 값은 2분의 파이, 파이의 값을 대략 3.14로 보자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는 1.7 얼마, 1보다는 여튼 큰가. 그러면은 1,0이란 것은 이런 값이 돼요. 여기. 그래서 직선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모양.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0보다 큰 범위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노란색이 언제나 이 무슨 색깔? 연두 색깔? 이 친구보다 늘 위에 존재하죠. 위에. 코사인 x가 1-x보다는 늘 큰 값입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즉 얘네들은 늘 양의 값을 가지니까 도함수가 양수니까 함수 fx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함수 fx는 0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하는 함수다. 왜? 도함수가 양수니까. 그렇다면 그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소값이란 건 또 존재하지 않는 게 되죠. 그렇다면 남은 최후의 볼은 무엇이냐? 비록 정의역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그 f0의 값, 정의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x가 0일 때의 함수의 값을 찾아주신다면은
그 값보다는 계속 증가해가는 그래프일 때니까 전체적 모양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sin 0은 0이고요. x제곱도 0이네요. 2분의 x제곱도 0이네요. 그래서 f0의 값은 0이랍니다. 그렇다면은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 0,0을 포함 안 하면서, 색을 좀 넣어 줄게요. 0,0을 포함 안 하면서 정확한 개형은 모르지만 0보다 큰 범위에서는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양수의 값을 가진다.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양수의 함수 값을 가진다. 즉 주어진 부등식이 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계산을 통해서 만족하는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성립함을 보여라, 증명하라는 이야기와도 사실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우리 스타일이 아닌 값을 구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계속 학습했던 내용들로 사실 판단, 논거를 제시하여 결론을 짓는다라는 과정 이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사실은 수학의 과정,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에서의 도함수의 활용 파트까지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적분 이야기로 들어가고요. 미적원에서 배워서 알다시피 적분에서 최초 무엇을 하죠? 부정적분입니다. 부정적분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